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동국 SN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0013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이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동국 SNC는 1.93%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건설 산업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의 이제 매출 부분들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철강 구조물 제작 사업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풍력 윈드타워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이제 풍력 산업이 되겠죠. 풍력 부분에 있어서 윈드타워, 그러니까 이 풍력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윈드 타워가 되겠죠. 네, 타워.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윈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미국의 뭐 GE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매출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윈드타워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정책주로서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가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하염없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요.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가 막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는 주가가 또 힘없이 또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또 그 부분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한 것이 기업 자체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지난해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었고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차 어느 정도 또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생기게 된다면 시장에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에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최근의 흐름들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동국 SNC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하락 추세를 언제 벗어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겠죠. 중요한 건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철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건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근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철강 부분, 철강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 부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건설 부분들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들, 철강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감산,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 그 다음 경기 순환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건설 부분도 상당히 좋고 철강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탑 상승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은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었습니다. 풍력이었고 그 풍력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되겠고, 저항을 받는다면 최대 이 자리가 저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월달 초의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반등으로 갔던 거는 결국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그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미리 올라가고 있었는데 막상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올라갔던 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재차 지금은 또 하락이 진정되면서 하나의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큰 쌍바닥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저는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을 해도 거래량이 없고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크게 뭐 상승을 해도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고 하락을 해도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흐름에서 보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 거래량이 살아나는 계기가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이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살아나야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밑으로는 한 5,500원 정도가 되겠죠. 5,500원, 5,600원인가요? 한 5,600원, 5,700원 되겠네요. 5,600원, 5,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난 여기서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RSI 30m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바닥은 확인이 됐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잘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5,700원, 5,6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을 지탱해주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쌍바닥 패턴 이후에 좀 돌아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의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보시면 지난해 3월 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3월 초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쭉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 외국인들이 3월 30일부터 매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3월 30일부터 외국인들 매도세가 터져 나가니까 주가가 쭉 빠져요. 쭉 빠지죠.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4월 7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멈추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 6,00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라고 하죠. 하락 추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중심선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걸 이제 중심선이죠. 이걸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중심선 위에서 돌려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가의 그런 이제 부분들, 어느 정도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전 저점보다 저점을 높게 형성을 하면서 다시 5,600원, 700원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운데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려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쌍바닥, 오른쪽에 저점이 좀 더 높아지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7,000원 초반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7,000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안착하는 상황들이 온다면 지난 9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이 하락의 종지부가 찍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는 지난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이 뭐 전망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사주고자 하는 수급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이 주가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인 거고, 이 흐름을 뭔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생성됐을 때 이후에 주가는 이 하락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차적인 저항대는 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한데, 이 흐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 이 조정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래로는 한 5,700원, 5,600원의 저점을 찍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7,000원 초반의 저항대를 두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속에서 그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하나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냥 과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아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동국 SNC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